이거의 두 근의 합이 6이더라.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근이 있겠지. 그 근을 알파 베타다 이렇게 해서. 요거의 근을 알파 베타. 그럼 요까지 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자, 오늘 두 가지로 풀 때는 먼저 첫 번째식 이해 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도 이해를 해놔야 돼.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요렇게 되는 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럼 이때 알파와 베타의 합이 6이더라. 요게 조건이야. 그러면 f 요 위에 게 fx니까 f 2x 플러스 1은 이게 2x 플러스 1이란 말이잖아. 이렇게 이게 2x 플러스 1이잖아. 요 놈이 0이 되는 근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앞에서는 요거 0 하면 2x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가 0이니까 x는 2분의 알파 빼기 1. 그 다음 이쪽에서 x는 2분의 베타 빼기 1. 요렇게 이제 요게 두 근이란 말이에요.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 값의 합은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요거야. 이거 두 개를 더하라고 했잖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더하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거는 6이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해서 6분의 4니까 2더라 이렇게. 1번은 많이 틀렸더라. 1번. 요까지 이해됐나? 네. 자, 요렇게 그냥 풀이를 하면 되는데 무슨 풀이를 알아두느냐 요거는 자, fx 이꼴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자, 그러면 f 알파가 뭐란 뜻이야? 이게 0이란 말이야. 이 근이니까, 그지? f 베타가 이게 0이란 말이야. 이 알파 베타가 근이라는 말은 요 식에 x 대신에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이 말이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x 값을 알파 베타라면 이렇게 돼. 자, 이 f라는 놈은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되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예요. 이제 f에 2x 더하기 1이잖아. 자, 여기서는 알파가 f 알파가 0이 되는 거예요. 그지? f는 얼마일 때 0이 되느냐면 알파일 때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2x 플러스 1이 얼마일 때 0이 돼? 이게 알파일 때 0이 되잖아. 또는 2x 플러스 1이 얼마일 때 0이 돼? 베타일 때 0이 된다 이 말이죠. f 알파가 0, f 베타가 0이면 여기에 뭘 집어넣어야 0이 되느냐면 알파를 집어넣어야 0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베타를 집어넣어야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알파거나 이 값이 베타면 f 갈로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알파거나 이 값이 베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x를 구하면 그게 2분의 알파 빼기 1, 2분의 베타 빼기 1. 요게 이제 두 근이 되는 거. 요 근이 바로 요거란 뜻이야. 그래서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했다,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요렇게 하면 대부분 다 풀어져. 대부분 다 풀어지는데 요거는 fx 돼 있을 때는 그게 별 헷갈리는 것 없이 풀면 되는데 이게 다른 모양으로 나올 때는 그게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두 번째는 요 방법도 잘 이해를 해두는 게 좋단 말이야. 요 방법도. 요 가우스는 뜻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다 이 말이야.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문제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 가우스 x 하면 요 갈로 안에 있는 가우스 기호 안에 있는 그 x보다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2.7의 가우스 이렇게 했다. 그럼 요거는 2.7보다 작거나 같은 이 말이야. 2.7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3이 있고 0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면 2.7은 여기 있는 수지. 요 수보다 작거나 같은 수. 그럼 이 작거나 같은 수는 이만큼이잖아. 이 수 중에 가장 큰 정수는 요거잖아. 그지? 이 수 중에 가장, 그래서 요 결과는 2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0. 얼마, 0. 얼마. 그럼 이 수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는 이렇잖아. 만약에 마이너스 0.5야. 이 수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제일 큰 정수는 요거네. 자, 그러면 2는 어떻게 돼? 2라는 수는 2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제일 큰 정수니까 얼마야? 그게 2가 되는 거예요. 그지? 자, 그래서 가우스는 이렇다.
요 정수 사이에 있는 이런 수일 때는 그거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라고 생각하면 돼. 만약 요런 수 같으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수야, 정수. 정수는 가우스를 하면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의 가우스는 하면 요거는 3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요것도 하나 알아둬. 어떤 수 x의 가우스랑 x랑 같다. 이 말 뜻이 뭐야? x는 정수다는 이런 뜻이 돼요. 어떤 수랑 그 수에 대한 가우스 값이 같다라는 말은 그 수 x가 정수다는 이런 의미가 돼요. 이것도 잘 기억해둬야 돼. 요 말을 딱 보면 x는 정수네 이렇게 보여져야 돼. 그 다음에 가우스를 취한 결과는 항상 정수야. 이 값은 이 x가 어떤 수가 오든지 간에 정수가 되는 거예요. 정수. 그거를 잘 이해를 해줘. 자, 그 다음 자, 어떤 수가 있는데 가우스를 취했더니 그게 2가 됐어. 2. 가우스를 취했더니 2가 됐어. 그러면 어떤 수가 가우스를 취하면 2가 되느냐면 2부터 3은 가우스를 취했으면 3이지. 요 사이에 있는 모든 수는 가우스를 취하면 다 2가 된다 이 말이야. 요 사이에 있는 수는 모든 값이 가우스를 잡으면 2가 되더라 이 말이야. 이해됐나? 자, 그 어떤 수에 대해서 가우스를 잡았더니 그 가우스가 마이너스 3이었어. 3. 자, 그럼 봐. 여기 마이너스 4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자, 어떤 수가 마이너스 3이 되느냐면 이런 수들은 가우스를 잡으면 마이너스 3이지. 그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 그래서 요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보다는 이렇게 되더라. 요런 의미를 또 지닌 거예요. 자, 요런 내용들을 다음에 자기 혼자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이렇게. 됐지? 그게 이제 가우스에 가는 거 하나 정리해. 자, 그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자, 가우스 x를 헷갈리면 그냥 가우스 x를 뭐 a다 이렇게 치환을 해놔봐. 그냥. 그럼 이 식은 이 말이잖아. 2a 제곱 3a 더하기 1이 0이다. 그럼 이제 방정식이네. 1, 2, 1, 1 요렇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즉, 이 a가 바로 가우스 x잖아. 이 가우스 x의 값이 요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것과 또 자꾸 헤매지 말고 가우스 x가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가우스 x는 무조건 이 값은 정수야, 정수. 정수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없애버려야 돼, 그지? 자, 그래서 가우스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방정식이 성립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돼버려. 그럼 가우스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요런 수들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 말은 x가 마이너스 1부터 0보다 작다. 해서 요게 답이 돼요. 자, 3번은 2차 방정식 한근이 이거야. 한근이 3 더하기 i가 되면 그럼 다른 거는 뭔데? 3 마이너스 i다 이 말이야. 한근이 3 더하기 i면 다른 거는 3 마이너스 i다 이렇게 돼. 자, 이 말이잖아.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야. 그럼 뒤에 뭐 있어야 돼? 근과 계수. 두 근의 합 a네. 마이너스 a 분의 b. 맞지? 요게 두 개를 더하면 6. 두 근의 곱은 a 분의 c 하면 요게 b가 되네. 그럼 요거 두 개 곱하면 3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 그래서 요게 10 이렇게 돼. 그 다음 6번 많이 틀렸지 또? 준수도 틀렸더라 이거. 자, 여기는 봐. 이거는 왜 틀리느냐 하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잊고 있어서 틀린 거야. 뭐 특별한 그 형태 때문에 틀린 게 아니고. 자, 일단 요까지. 자, 요까지에서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2a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15 마이너스 2a 제곱 이렇게 되네. 알파 베타는 15 마이너스 2a 제곱. 일단은 이까지는 쓰는 거는 다 똑같아. 무슨 문제든지 간에. 자,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자, 요 식을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요렇게까지 해서 요거 대입하는 것까지는 다 잘했어. 요까지는. 빼기 2알파 베타니까 30 더하기
4a제곱. 자, 그랬더니 8a제곱 마이너스 3. 이까지는 다 잘했다, 그제? 이까지는. 그런데 여기서 a가 그냥 실수다라고 해주면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0이니까 이 식이 그냥 이렇게 쓰면 돼. 만약에 실수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답을 이렇게 써서 틀린 사람들 좀 있었을 거예요. 틀려도 이렇게 틀리면 괜찮아. 이렇게 틀리면 바로 풀어서 틀린 거예요. 바로 풀어서. 근데 이게 30이 아니고 마이너스 30이 아니고 뭐 다른 수가 나오면 그건 아예 틀린 거고. 여기까지 나오는 거는 이제 뭐 한 가지를 놓쳐서 틀린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 2차 방정 앞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중학교하고 다르게 항상 허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제? 방정식을 풀면 무조건 실근이 나오는 게 아니고 흑근이 나온다. 그걸 우리 중학교 때는 그냥 근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처리해버리지만 고등학교에서는 흑근을 자꾸 쓰는 거잖아. 흑근을.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 했네. 실근을 갖는 거. 이 방. 그럼 A가 아무 수나 되면 실근을 갖나? 안 그렇단 말이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상태일 때만 실근을 갖는 거잖아. 그래서 이 식은 빨리 판별식부터 써야 돼요. 되게 중요해. 앞으로 어떤 식을 보든지 간에 2차 방정식을 하나를 딱 주고 이렇게 A 같은 게 들어있단 말이야. 그런데 실근을 갖더라 하면 버릇처럼 판별식 딱 써놔놓고 해야 돼. 이것도 우리 그렇잖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하면 항상 이거 써놔놓고 그 다음에 문제 보잖아. 그제?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에서 개수에 이런 A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빨리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항상 먼저 써놓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말 때문에 빨리 판별식부터 써놔야 돼. 그제? 자, 판별식. 자, 짝수 a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5 플러스 2a제곱. 요 값이 일단 요렇게 돼야 돼. 요 값이. 그럼 여기서 3a제곱이 15보다 크니까 a제곱은 5보다 이상이다. 요렇게 되는 a만 생각을 해야 돼. 요렇게 되는 a. 그러면 요 수가 어떤 수? 요 수가 5 이상이잖아. 40 이상이 되겠지? 10 이상이 되겠지. 그래서 요 최소값이 10이 되는 거야. 지금부터 녹음되는데 목소리 들리는 사람 알아서 해. 내 목소리 말고 딴 소리 들렸다. 자, 7번. 한 근이 이렇다고 했어. 조금 전에 했잖아. 한 근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지? 무조건 유리화를 해야 돼. 유리화. 실수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1-i, 1-i. 그럼 분모는 얼마인데? 이거 제곱 빼기 제곱하면 얼마야? 2. 선생님 말하지 말라고. 아니, 그 이야기는 괜찮아. 그런 대답하는 거는. 그럼 2분의 1 요게 한 근이야. 자, 그런데 이 계수에 무슨 말이 있을 때게 실수다라는 말이 있을 때는 요놈이 근이면 요거의 켤레인 요놈도 근이다. 이렇게 했잖아. 항상 이렇게 보는 거야. 실수근. 그래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이 그럼 결국 요렇게 되기 때문에 두 근의 합. 자, 두 근의 합은 2분의 2 해서 1이 되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b지. 두 개를 곱하면 4분의 1 더하기 1 해서 요게 2분의 1이 되네. 자, 해서 이제 방정식이 결정이 됐네. x제곱, 요게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 b가 2분의 1 이꼴 0. 요 방정식의 두 근이 결국은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요거란 뜻이야. 이제 요것이 요러한 인수를 가질 때다. 요거를 인수로 가질 때. 자, fx식은 이제 a, b를 알았으니까 x의 세제곱, 그 다음 a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b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x 더하기 c. 요렇게 되는데 요것을 인수로 갖더라. x-2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이잖아. 해서 2를 넣으면 뭐가 돼야 돼? 0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f2가 0이다 해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0이다 해서 c만 더 구해주면 돼. 틀릴 거 없는 내용이다. 그지? 이런 거를 왜 틀려? 이런 거를. 자, 이 범위에서 이거의 최대값이 이럴 때 최소값은, 자, 이거는 먼저 2차 함수는 제일 먼저 뭘 잡으라 했노? 무조건 대칭축 잡는 거예요. 대칭축.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는데 아래로 볼록한데 요 대칭축부터 빨리 잡아야 돼. 그 대칭축이 공식이 뭐야? 마이너스 2a. a가 뭔데? a가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야. 중학생들 내가 수업하다가 판별식을 쓰니까 요렇게 보고 있어. 왜 보느냐면 a, b, c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 a, b, c가. 요렇게 보고 있으면 안 돼.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야. 그지?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렇게 했더니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1. 이게 x가 1이란 말이에요. x가. 0부터 3까지지. 0부터 3. 그럼 1이 여기 있으면 0은 어디 있는데 1이 여기인 걸 알기 때문에 이게 0이라는 거예요. 3은 그럼 이쪽에 있잖아요. 3은 이쪽에. 그래서 0일 때는 이렇게 되고 1일 때 내려왔다가 3일 때 이 빨간 부분의 값 중에 y 값이 가장 큰 게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럼 가장 큰 거는 이거잖아요. 이거. 제일 밑에 있는 놈은 이놈이네. 그런데 최대값이 4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값은 이때잖아. 이게 4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4가 되는 거야. 3. 그럼 9, 3, 27, 마이너스 3, 6, 18, 플러스 K를 했더니 그게 4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럼 요게 얼마? 9네. 그제? 그럼 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9가 되니까 K는 마이너스 5다. 이제 K 값 찾았네. 항상 또 뭘 구하라? 최소값 구하라는 거야. 그럼 최소값은 x가 1일 때 이게 최소잖아. 그래서 여기다 1 넣는 거예요. 최소값은 1을 넣으면 3, 마이너스 6, 플러스 k인데 k가 아까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최소값 구합니다. 이게 제목이 뭔데? 실근의 부호 하는 거예요. 그지? 실근의 부호. 자, 실근의 부호가 확장된 게 뭐라 했노? 그게 근의 분리. 이까지를 항상 알아놔야 돼. 이건 부등식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지? 자, 실근의 부호인데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런 근을 가져. 이런 근을 가지려면 두 근의 합이 어떻게? 0보다 커야지. 양수니까. 두 근의 곱이 0보다 커야 되지. 그냥 두 근 했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데 지금은 서로 다른 했다. 그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셔야 해요. 이게 또 이상하게 보여서 또 못할라. fx가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가 이 범위에서 fx가 이렇더라. 다른 말로 하면 x가 이럴 때 최대값이 4고 최소값이 b다. 이 말이잖아. 그지? x가 이 범위에서 최대값 4고 최소값이 b가 되도록 a, b의 값을 정하시오. 이 말이야. 자, 이건 대칭축이 2가 돼 있네. 대칭축이. 대칭축이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범위가 0부터 A네. 그지? A는 뭔지 모르는데 0은 알잖아. 0은. 이게 0은 이쪽에 있네. 0은. 2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A까지인데 A가 뭔지를 몰라. 그지? A가. 그럼 이거는 A가 여기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대칭축이 2가 되는데 0부터 A가 뭐 이쪽 편에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모르니까. 자, 요럴 경우는 그냥 요 범위 안에서 생각하면 되고. 자, 요럴 경우는 0부터 A가 하여튼 어떤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A가 어딘지를 몰라. 더 멀리 있는지 2에 더 가까이 있는 이런 건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형태로 모양을 생각할 수 있어. 이때 최대값이 4가 돼야 된다는 말이잖아. 그지? 그럼 이 경우는 이놈이 최대값이잖아. 그럼 이 값이 4가 된다는 말이네. 그지? 그 0을 집어넣으면 그게 최대값인데 0을 여기 집어넣어. 0을 집어넣었더니 4가 될 수 없지. 이거는. 그지?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fx가 4가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될 수가 없는 거야. a가 2보다 더 왼쪽에 있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제 a가 오른쪽으로 넘어갔지. 자, 넘어갈 때 봐. 자, 지금은 x가 얼마일 때 최대야? 그림에서. 그림에서 보니까 a가 내가 어중간하게 가놨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가줄게. a가 2를 넘어가서 자, 넘어가서 a가 이렇게 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쪽도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지? 까지. 자, 지금 이 그림에서는 a가 뭐보다 클 때야? 그림에서. a는 뭐보다 클 때? 2보다는 당연히 크지. 뭐보다 클 때?
A는 뭐보다 클 때? 0보다는 당연히 크지. A가 뭐보다 커? 요거보다 크잖아. 요거 4보다 크잖아. 이렇게. 요게 2니까 요 길이도 2단 말이야. 더 멀리 오른쪽. 그러니까 그래프 오른쪽이 더 쭉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이해되나? 요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요런 지금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지? 대칭 축이 2는 딱 결정이 되어 있는데 0부터 A가 요렇게 와 있는 거야. A가 4보다 왼쪽에 있는 거야. 자, 이럴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리잖아. 이랬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될 수 있어 없어? 이런 경우는 역시 0일 때가 최대잖아. 0일 때는 4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A가 4보다 더 큰 쪽으로 가서 이때의 값이 최대가 되는데 이 값이 4가 되는 경우만 생각할 수 있겠네. 이런 걸 잘해야 돼. 이런 거를. A가 뭔지를 몰라서 막 고민한단 말이야. 그때는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을 자꾸 생각해 보는 거야. 나올 수 있는 경우들. 자, 그래서 X가 4보다는 큰 상태로 A일 때가 최대인데 그 값이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A 집어넣는 거야. 자, A를 집어넣자.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 이게 최대값인데 그 값이 4가 됐다. 이 식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야. 자, 이제 이 식 정리하니까 4A 플러스 마이너스 5는 0. 그럼 1, 5 마이너스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 또는 5인데 그 중에 어떤 값? 5가 되는 거예요. 그지? A는 4보다는 더 커야 되기 때문에. 4보다 크다 이해됐지? 요 대칭에서 보면 요게 두 칸이니까 두 칸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A 값이 구해진 거야. 아, 요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A 값은. 이때 무슨 값을 또 구하라 했냐면 최소값을 구하라. 그게 B단 말이에요. 최소값. 그럼 최소값은 0일 때라는 게 확실하다. 그제? 그래서 이 최소값이 바로 B가 되는데 B는 X가 0일 때야. 그 값이 마이너스 1 돼. 그래서 B는 요렇고 A는 요렇게 돼. B 여기 마이너스 5네. 그제? 뭐 보고 마이너스 1을 했지? 0으로 했다고? 요 가는 그냥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는 거야. 그럼 이 식은 어디 있는데 이 식은? 여기다가 X자리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잖아. 그제? 그래서 A X 플러스 1의 제곱 B X 플러스 1 더하기 이게 FX 플러스 1이네. 거기서 그냥 fx 빼는 거야. ax 제곱 bx 더하기 c 이렇게. 그러면 그 식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좌변을 전개해서 2차는 없어지니까 관계없고 1차식 상수항이 나올 거 아니까. 그럼 1차식의 개수는 2가 되고 상수항은 0이 된다. 거기서 이제 b값, c값 찾으면 함수를 구할 수 있네. 됐나? 거기서 이제 개수 3개를 더하시오 말이야. 자, 개수 3개를 더하는데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 할 때는 a, b, c를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 이럴 때는 f1 이거 계산하라 이 말이야. 그제? 여기 x가 1 집어넣으면 그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f1을 구해라 이 말이야. 이해됐지? 자, 16번 요거는 진짜 이해안감 또 나와. 계속 이런 식이 계속 나와. 이런 식이. 자, 이거를 저 뒤에 나오는 합성함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합성함수잖아. 합성함수. 원래는 이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x제곱 더하기 4x 빼기 3이 있는데 그 x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야? x제곱 2x 마이너스 이거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제? 그래서 합성했는 거야. 합성.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 배우기 전이니까 이제 그 용어는 안 쓰겠지만 하여튼 나중에 합성함수 했는 사람은 합성함수로 된 식의 최대 최소 구하기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x제곱 더하기 2x x제곱 더 요것만 치환해도 되지만 그냥 이까지 치환해 버리는 게 더 편하겠지. x제곱 더하기 2x 요까지만 치환해도 되지만 전체를 그냥 t라고 치환해 버려도 관계없어. 자, 그러면 위에 식이 이렇게 되잖아. 그냥 바로 t제곱 이렇게. 안 그러면 또 전개해야 되니까. 그제?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는 t가 아니고 t 플러스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요 식이 플러스 4에 t 플러스 1 이렇게 돼. t 플러스 1. 자, 거기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거기서 마이너스 3. 자, 정리할게. t제곱
4t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t제곱 4t 플러스 1. 자, 이제 치환을 해서 치환. 자, 앞으로 약속. 내가 치환해서 치환하면 빨리 딴 생각하면 안 돼. 범위를 바꿔야 된다. 항상 이게 공식 같은 거예요. 내가 무조건 어떤 식을 치환을 해서 치환을 해버리면 원래는 우리 x로 된 식을 다뤘잖아. 근데 x가 없어지고 t가 나타났지. 이제부터는 x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t의 범위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이 될 거예요. x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t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이제 t 범위 찾자. t는 요 2차식이 t잖아. 요 2차식이. 요 2차식이 t인데 요 2차식에서 요 x의 값이 요렇게 변한다 있잖아. x의 값이. 요 x가 요 사이 값을 가지면서 변할 때 요 t가 어떤 범위의 값을 갖게 되겠는가? 그게 t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범위를 찾기 위해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2x부터 1일 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요거를 y를 안 하고 그냥 t라는 거예요. 그지? 이때 t 범위가 어떻게 되나 이거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문제 푼다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2a 분의 b 했더니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네. 아래로 볼록 한데 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에요. 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1. 대칭축이 마이너스 1. 근데 범위가 어딘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봐야 돼. 그지? 마이너스 2는 요쪽에 있고 1은 두 칸 오른쪽에 있네. 그지? 1은.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해서 2까지라는 뜻이니까. 됐지?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변하면 y 값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렇게 변하다가 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y 값이 바로 여기서는 t 값이잖아. 그래서 요 t는 제일 클 때는 t가 1일 때지. 1. x가 1일 때야. 그지? 여기다 1 넣는 거 1. 1 넣으면 2가 되네. 자, 제일 작을 때는 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네.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넣는 거예요. 그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돼. 요게 t의 범위가 되는 거야. 요 부분이. 됐지?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t를 딱 바꿨네. 바꿔주고 x가 이렇다 이 말이 t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다. 이 말과 같은 말이 된다는 사실. 자, 지금부터는 그냥 요게 문제예요. 요게. 요런 2차식을 요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시오. 이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칭축 마이너스 2a 분의 b 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되네. 요 범위에서는 요 식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예요. 대칭축이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2a 분의 b 해서 대칭축이 요렇게 되지. 요게 대칭축이야. 아래로 볼록한데 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2가 되네. 자, t 범위는 여기서 여기야. 마이너스 2부터 2니까 여기부터 2가 되는 요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자, 그래서 요 식은 제일 클 때는 2일 때 제일 크네. 그지? 그 여기다 2 넣는 거 2. 4, 8, 1. 그러면 13이 되네. 이게 최대값이야. 자,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때네.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1.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자, 이게 2차함수, 2차함수.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라는 거는 x절편이란 말이지. 그지? x축과의 교점하는 x절편이잖아. x절편은 뭔데? y가 0 될 때 요 x값, 즉 이 방정식의 근이 바로 x절편이네. 그게 알파, 베타다 이 말이야. 그럼 결국은 요걸 앞에 했던 말로 표현하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x축과의 교점하는 거는 y가 0일 때 요 x 값이잖아. x가. 그 말은 바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a이고 알파, 베타는 a제곱 2a 마이너스 4다. 요렇게 되는 방정식이다 하는 것만 이해해버리면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식만 변형식이 주면 되겠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4a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자, 정리하면 3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이렇게 돼.
3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 그런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지? 이거의 최소값. 여기서 혹시 a 범위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봐. a 범위가 있을까 없을까? 이 방정식이 뭘 가져? 실근을 갖는단 말이야. 실근을.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야. 이들은 알파, 베타 실근을 갖는다 이 말이야. 실근을 갖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아까 전에 저 앞에 6번인가 했었던 문제.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돼. 거기 A 범위가 들어있단 말이야, 항상. 이 A가 아무거나 된다, 이가 실근을 갖는 게 아니잖아, 그제? 그래서 지금부터 마찬가지로 요 식에 대한 판별식을 먼저 적용을 해야 돼.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이놈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정리됐으니까 A는 2보다는 이렇게 돼. 요 범위만 생각해야 돼. 요 범위만. 판별식을 쓴다는 거 자꾸 생각해. 2차식에서 2차 계수에 문자가 들어있더라. 그럴 때는 항상 판별식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 식은 요 식이잖아요. 요 식. 이제 요 범위에서 요거의 최소값 찾는 거야. 요 범위에서 요거의 최소값. 자, 대칭축이 마이너스 2a 분의 b 했더니 대칭축이 3분의 1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2a 분의 b 했다. 자, 이거는 대칭축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3분의 1인데 a는 어디서만 생각해야 돼? 2 이하에서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왼쪽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어디가 최소야? 요때가 최소가 되네. 요때가. 자, 그래서 이 문제 아마 안 틀린 사람도 이거를 처리 안 하고 안 틀린 사람들은 틀린 거나 똑같은 거야. 이 처리를 안 하고. 지금은 봐라. 안 해도 똑같지. 안 해도 3분의 1 때 최소잖아. 이거 처리를 안 해도. 처리를 해도 3분의 1 때 최소잖아. 틀림없이 요거 안 하고 바로 해서 답 맞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틀렸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 서술형 같으면 그냥 답 점수밖에 없어. 그래. 한 3분의 1 점수밖에 안 나오겠네. 그래서 이제 요 식에다가 3분의 1을 집어넣고 계산하면 그게 최소값이 된 거예요. 자, 15번 이것도 봐. 푸는데 자꾸 막 헤매면서 풀고 있어. 헤매면서. 15번도 앞으로 봐라. 이런 풀이는 시험에 안 해도 되도록 해. 15번 같은 거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상수 m의 값에 관계없이 x축하고 만날 때. 자, 이차함수가 x축하고 만날 때. 자, 이차함수는 이 세 가지밖에 없지. 이 세 가지밖에 없어.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되는 조건은 뭐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를 뭘로 알아보는 거야? 판별식이 한꺼번에 0보다 판별식 0보다 큰 거야, 이거는. 그지? 요거는 그렇지, 그렇게 대답해야지. 요거는 그래, 그렇게 대답해야지. 자, 이 중에 만나는 게 어떤 건데, 만나는 게 이게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만날 때 하는 말은 판별식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 만나는 거야. 그럼 판별식을 한번 써보자. 일단 이게 만나는 거야. 만나야 되니까 일단. 그래서 판별식 m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 ma 마이너스 a 제곱, 이게 판별식인데 이게 끝이야, 끝. 자, 그런데 이게 m의 값에 관계없이 그렇게 돼야 돼. 누가 이렇게 했어? 요거 두 개니까, 그지? 판별식이 0보다. 근데 이 식이 이 m이 어떤 값을 갖더라도 m이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요까지는 잘 정리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리까지도 잘 했을 거야. m제곱 4m 더하기 4 마이너스 4ma 더하기 4a 제곱. 이것이 m 값에 관계없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식이 무슨 식이 돼? 결국은 m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을 뭐에 대해 정리해야 돼? 당연히 m에 관해 정리해야지. m에 관한 항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m을 정리한다. m제곱 하나밖에 없네.
더하기. 자, m이 붙은 거는 요 놈하고 요 놈이지. 자, 미리 셈이 판별식을 쓸 거기 때문에 2를 묶어주는 거다. 2m, 그럼 4m, 마이너스 2am, 이렇게 돼. m에 정리한 거예요. 판별식을 쓸 거기 때문에 미리 2를 묶어준 거예요. 자, 이제 m이 없는 것, 4a 제곱 더하기 4. 이 식이 항상 이렇게 돼야 돼. 항상. m의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돼야 돼. m의 값이. 요렇게 해놓고 여기서 틀려버린다면 여기서. 자, m에 관한 2차식이야. 이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여기에 m 값이 변하는 거예요. m 값에 관계없이 이게 y다라는 2차 함수식으로 보면 2차 함수는 최고차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없다. 그제? 이 2차식은 이 세 가지 말고는 없는 거야. 그런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거는 바로 0보다 작은 게 들어있잖아, 여기에. 그래프 이렇게 그리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제? 이렇게 그려지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다시 이 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그래프가 그림과 같더라. 이때 f에서 g를 뺏는 식이네, 그제? 이거는 그냥 f에서 g를 빼면 되잖아. 여기서 요거 빼는 거예요, 이렇게. f에서 g를 빼. 자, 빼자. 그 뺏는 식을 hx라 했네. 그럼 hx는 2x 제곱 더하기 a 빼기 c x 더하기 b 빼기 d 이렇게 돼. 여기서 자, f는 요거 알잖아, f는. 근을 줬지. 그러면 이거 a, b, c, d를 구해놓고 구하라는 말이네. 자, 이렇게 하지 말고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해버리자. 먼저 f가 두 근이 2하고 5니까 두 근의 합이 두 개를 더하면 7. 자, 두 근이 곱이 b인데 두 근의 곱은 10. 그 a, b 구해졌네. 그 다음에 g도 요런 그래프니까 g도 두 근이 0하고 5다는 걸 알잖아, 그제? 그래서 두 근의 합이 c가 되는데 5가 되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d인데 0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a, b, c, d는 다 구했어. 그래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되네. 이제 fg를 구했으니까 hx는 f에서 g 빼라 했으니까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0이다. 그래서 hx 이제 구할 수 있네, 그제? 요 2차식에 대해서 요 범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제 답은 안 구해야 되겠지,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거 틀린 사람들은 뭐 모르는 사람들이고, 근과 계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근과 계수 관계. 먼저 여기서 K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K는 요게 근이잖아, 근. 자, 요 식에서 K는 바로 대입해버리면 되지. 대입해버리면 27 빼기 9 플러스 3K 더하기 24를 하면 이게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K는 요게 40, 51에서 9를 빼면 42. 그럼 이항하면 마이너스 42.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 1은 3, 3, 42. 요렇게 K가. 이제 K가 구해졌다. 그러면 X 3성 X제곱. 자, K가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14X 플러스 24는 0. 요거의 세 근이 3A, B다. 이 말이네. 여기서 A, B 구하라 안 했잖아. 근 두 개 구하라 안 했잖아. 이거 두 개의 합을 구하라 했잖아. 그제? 이 합은 어떻게 구해?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그게 1이 되는 거예요. 세 근의 합이. 자,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다. A, B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거하고 요 값을 두 개를 더하시오. 됐지? 다르게 풀면 안 돼. 지금 A, B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거니까 바로 세 근의 합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21, 22. 자,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절대 틀리면 안 돼. 여러 번 했잖아, 이것도. 자, 먼저 22번. 이것이 중근을 갖도로 하는 애다. 이게 만약에 2차식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럼 바로 그냥 판별식 쓰면 돼. 2차식 같으면. 2차식이 아니잖아, 이거는. 2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을 구해주라 했지. 자, 그럼 요거 0 되는 거 찾아보자. 1 넣어보자, 1.
1 더하기 k 더하기 1 마이너스 k 이러면 0 안 되네.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더하기 k 더하기 1 마이너스 k를 하면 이게 0이 되네. 그럼 요 식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된 거야. x가 마이너스일 때. 그러면 x 더하기 1 곱하기 2차 식은 x제곱 상수가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k. 그 다음 2차가 k 플러스 1이지. 그럼 요게 1이니까 요거는 k면 되네. 그럼 여기서 kx 이렇게 되네. 자, 이제 잘 봐라. 3차 방정식은 일단 근이 마이너스 1 하는 근이 하나 나왔지. 여기서 마이너스 1 하는 근이 나왔어. 그 다음에 파란 2차식에서 근이 나와야 되는데, 자, 문제 조건은 중근을 가져라 했잖아. 중근을 가지니까 요 파란 2차식이 어떻게 하면 돼? 판별식이 0이 되면 되잖아. 판별식. 그 요거 판별식 쓴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놈이 0이니까 k는 0 또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돼. 해서 틀린 사람은 요렇게 해서 딱 틀린 사람. 틀려도 요렇게 틀려. 다르게는 틀리면 안 돼. 요렇게 해서 0과 마이너스 4다. 요까지로만 틀려야 돼. 이게 다르게 틀린 건 아예 모르는 형태고. 근데 여기서 끝을 내버리면 안 된다. 그지? 끝을 내버리면 안 되고, 요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과 여기서 어떠한 중근을 갖는 형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근이 봐.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하나 나와 있잖아. 그럼 이쪽 식에서 무슨 근을 가지면 돼? 마이너스 1과 또 다른 한 근을 가져버리면 요 놈이 중근이 되는 거잖아. 또 파란식이 중근을 갖는 것이 아니고, 파란식에서 마이너스 1, 요 식에서 마이너스 1 해서 이 두 개가 중근이 되는 거예요. 해서 두 번째 조건,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조건은 이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지면 된다는 그런 말이 되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지면 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k 0 해서 k는 2분의 1이더라. 자, 요거를 안 놓치도록 조심하시오. 이 문제.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3차식은 빨리 근을 직접 구해줘야 돼. 구하면 항상 이렇게 돼. 1차식 곱하기 2차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1차식을 잘 이해를 해야 돼. 1차식을. 2차식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22번. 이것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자, 이것도 x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플러스 a 해서 0 되네. 그지? 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a 5x제곱이니까 여기 4x 이렇게 돼. 는 0이다. 여기까지는 해야 돼. 여기까지.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가 여기서 근이 하나 나왔네. 그럼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잖아.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버리면 되기 때문에 a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돼. 그 틀려도 요렇게 틀려야 돼. 다르게 틀리면 안 되고, 요렇게 틀린 사람은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다 정리된 거.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요놈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가 전체 근이, 예를 들어서 봐. 이 근이 마이너스 1과 1 이런 근을 가졌다 해봐. 그럼 근이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서로 다른 세 근이 안 되지. 그래서 이 뒤에 있는 2차식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잖아. 뒤에 있는 2차식이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0이 돼버리면 근이니까. 그지? 이게 0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해서 A는 3이 아니다 이 말이야. A는. 그럼 4보다 작은 수 중에 3은 아니니까 3은 빼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답이 3보다 작다,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해서 이렇게 되는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번 나머지 두 건의 합을 찾는 거야. 나머지 두 건의 합. 그러면 1, 또 다른 거는 마이너스 1, 또 다른 거는 알파, 나머지 한 건이 베타. 이 값이 얼마인 걸 알면 여기서 나머지 두 건의 합을 구할 수 있잖아. 됐지? 그러면 네 건의 합이잖아. 네 건의 합. 여기서 네 건의 합은 뭔데? 이 식에서 4차 방정식에서 네 건의 합,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쭉 돼 있는 거. 여기서 얼마야?
그게 마이너스 a잖아.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요거 이해되는 사람 손. 그 계속한 게 다시 이야기 한번 봐. 2차 같으면 이렇게 달까 이거. 3차 같으면 이렇게 달까 이거. 4차 같으면 근이 4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달 거예요. 5차 같으면 6차 같으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2차 같으면 식이 이렇게 생겼잖아. ax제곱 bx 더하기 이렇게. 그 다음에 3차 같으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이렇게. 4차 같으면 ax 4제곱 bx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생긴 합을 구하는 거잖아. 그죠? 그 합은 요게 다 몇 차란 말이야, 오늘. 다 1차잖아, 1차. 1차 같으면 항상 출발이 마이너스를 했지.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 3차를 하더라도 1차의 결과는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이게 1차식의 합이 되는 거야, 합.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도 4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a 해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알겠지? 차수가 높더라도 전체 근을 다 더했는 1차식하고 전체를 다 곱한 마지막 제일 높은 차수, 그거는 요게 제일 1차고 요게 4차 같으면 이게 4차가 되는 거예요. 홀수차일 때는 출발이 뭐고? 무조건 마이너스 이렇게 출발하랬지. 짝수차 같으면 4근이 곱은 얼마야? 4차니까 4차는 짝수 출발이잖아. 그래서 1분의 b, 이게 4근이 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안 푸는 게 좋다는 거야. a, b를 구한 다음에 근을, 나머지 근을 모두 구해서 거기서 두 근 알파 베타를 구해서 더하는, 그렇게 안 하도록 조심하시고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지. 그죠? 그렇게 안 틀리도록 조심하라 하는 거 말. 알겠지? 그게 20번이었어. 그 다음에 이제 23번. 23번은 다음 시험 범위야. 다음 시험 범위.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계산. 이거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있기 때문에 이 식에서 먼저 뭘 구해야 돼? 세 근의 합이조이기 때문에 요 놈이 1 이렇게 돼. 그 다음에 2차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 놈이 0. 1창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 근을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d, 요거를 이용해서 푸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제 지금부터 푸는 거는 요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놈을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지 뭐.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x 마이너스 베타 감마, x 마이너스 감마 알파 이꼴 이게 답이잖아, 답. 자, 답인데 자, 이거 정리하자.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x 제곱이니까 앞에는 1차가 오겠지. 그러면 그대로 마이너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거에 x 제곱. 그 다음에 x는 1차니까 이 부분은 2차가 와야 되네. 두 개끼리 곱하는 거. 알파 베타 제곱 감마, 베타 감마 제곱 알파, 감마 알파 제곱 베타. 요 놈의 x. 그 다음에는 요거 저것끼리 다 곱하는 거.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의 제곱 이꼴 제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 값을 구해서 요 자리에 대입만 시켜주면 되네, 그지? 이해됐지?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고, 자, 요 식은 정리하면 이렇게 돼. 알파, 베타, 감마를 묶어버리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에 대입해서 이제 식 전체적으로 완성시켜주면 돼. 됐지? 14번도 봐. 이것도 너 푸는 거 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풀어. 이거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잖아. 그래서 이거를 막 전개식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x의 3성, 4x의 제곱, 5x 더하기 2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이 말이잖아, 지금. 그지? 이 말이면 양변에 뭘 집어넣으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1 넣으라는 말이잖아, 1. 1을 넣으면 1 빼기 4 빼기 5 더하기 2는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1 빼기 감마 이렇게 돼. 그래서 답은 그냥 요거 계산한 게 답이란 말이에요. 다르게 풀면 안 돼, 이것도. 다르게 풀면 시간이 많이 걸려. 계산도 많아지고.